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3번째예요. 자, 23번째인데 이게 일당백입니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분량도 다른 장에 비해서 3배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문제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를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우선은 기억하는 애죠. 그래서 우선은 기억장치는 크게 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격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가 있고, 주격장치에는 우선은 반도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자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자기 형태로 되어 있는 애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있는 애들 중에 롬과 램이 있고, 롬에는 마스크, P롬, EP롬, EP롬, UVP롬, 뭐 얘네가 이제 확장돼 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얘가 사용이 되는 거고, 자, 램은 SRAM과 D램이 있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에는 다이렉트 액세스인 다스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퀀셜,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사스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스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하드디스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자기 드럼이나 뭐 얘네들은 요즘에 쓰지 않습니다. 플로피도 요즘엔 안 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결국은 자기 디스크가 됩니다. 자기 테이프는 요즘에 많이 안 쓰죠. 비디오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카세트 테이프. 그다음에 이제 특수기억 장치에는 복수 모듈 기억 장치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연관 기억 장치, 캐시, 가상 기억 장치. 얘네가 오늘 우리가 배울 애들 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하나씩 볼 거예요. 기억 장치의 특성 결성 요소가 있는데, 자, 우선은 접근 시간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느냐에 다양한 거고, 이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탐색 시간에다가 대기 시간에다가 전송 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사이클 타임하고 액세스 타임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사이클 타임이 더 길다. 왜 그러냐면 이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디스크를 이용을 했을 때 자기 디스크에 있는 위치까지 가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장치의 전체적인 자료가 읽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 타임이 당연히 액세스 타임보다 길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 애는 탐색 시간, 그 다음에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전송 시간 이렇게 되는데, 자기 디스크로 봤을 때 이 자기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CD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헤드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헤드가 있어서 얘가 여기에서 내가 찾아오고자 하는 트랙까지 가는 그 시간을 탐색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걔가 여기쯤에 있는 거야. 방향은 이렇게 돌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전송 시간은 얘가 이쪽에 와가지고 읽어내서 기억장치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전송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장치가 한 번에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범위, 그 밴드위스,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뭐 이 문제가 여기에는 딱 맞지는 않는데, 원래는 이게 CPU에 나와야 되죠. 버스 클럭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대역폭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여기다 갖다 넣었는데, 우선은 버스 클럭이 2.5GHz래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다 이 정도 되죠. 근데 뭐 이 버스 클럭이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보통은 그 코어 형태로, 요즘에 뭐 스마트폰 보면 8개, 16개 막 이렇게 코어가 있잖아요.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분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럭이 빠른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있고요. 버스의 폭이 8비트래요. 대역폭이 가장 근접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2.5GHz라는 거는 1초에 2.5기가예요. 기가는 10의 9승입니다. 클럭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클럭 펄스가 발생할 때 8비트를 전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곱하면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GB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자, 주격장치가 있습니다. 자, 주격장치 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주격장치는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램도 해당이 됩니다. 주격장치 종류에는 자기 코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건 도넛 모양의 자석물질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쓰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절 방향을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롬은 읽기만 가능하네요. 얘는 전원이 꺼져도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마스크롬은 아예 생산 당시에 안에다 프로그램을 하고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P롬은 여러분들 공CD 있죠.
공 상태로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건 수정 지우기가 안 됩니다. 자, EP롬은 이레이저블이에요.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A롬은 얘는 정보 일부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 EP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할 수가 있고요. 자, EP롬은 전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EP롬이 나오기 전에 나온 게 UV EP롬이라는 애가 있어요. UV EP롬 요 사이에.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울 때 뭐예요? 자외선을 쏘여주면은 지워집니다. 됐죠? 자, 램은요, 얘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이 꺼지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를 한글로 막 작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컴퓨터 다시 켜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그게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램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저장을 해놨어요. 파일을. 순간순간 컨트롤 S를 눌러놓은 거야. 보조격 장치에 저장을 했겠죠. 자기 디스크나 요즘에 쓰고 있는 SSD 같은 데다가. 그래서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주격 장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보고 있다가 전원이 팍 나가버리면 다시 컴퓨터 키면 그 강의가 그대로 나와 있나요? 아니죠.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동적 램이라고 하고 정적 램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성 소자가 제일 요즘에 많이 출제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재충전 막 이런 쉬운 것들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동적 램 같은 경우에 D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램이 D램이 되고요. 얘는 이제 콘덴서가 되고 S램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레지스터나 뒤에서 배우게 된 캐시 메모리나 이렇게 속도가 빠른 애를 써요. 그래서 얘는 플립플롭을 쓴다. 우리 플립플롭에서 배우셨죠? 1비트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얘는 공급이 되는 동안에 기억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램은 계속 충전을 해줘야만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느리고요. 얘는 빨라요. 직접도가 얘는 높고 얘는 낮고요. 가격이 낮고 얘는 열나 비싸요. 그 다음에 일반 주격 장치에 쓰고 얘는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사용이 됩니다. 자, 저장 용량 단위가 나오죠. K라고 하는 거는 10의 3승이 됩니다. 이게 빠졌군요. 10의 3승. 자,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 기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9승, 테라라고 하는 거는 10의 12승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키로는 2의 10승입니다. 2의 10승 하게 되면 1024가 나와요. 자, 20 하게 되면 이게 1024는 아니고 뒤에 뭐뭐 해가지고 그냥 4라고 하자. 공이 3개 더 붙어요. 공이 3개씩 더 붙게 됩니다. 이진수의 10승이라고 하는 거는 1000이기 때문에 1024가 뒤에 0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1024 여기 있고 1073 어쩌고 1099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도 10, 20, 30, 40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바이트 표현에서는 또 10의 승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3, 6, 9, 1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 찍을 때 돈 수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세 자리마다 이렇게 컴마 찍어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국제 표준이에요. 세 자리 1000씩 우리가 나눠서 계산하고 하면 좀 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이런 기억장치, 주격장치입니다. 주격장치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억장치 용량 계산 방법은 우선은 2의 승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 번지의 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력 데이터 선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기억장치 용량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메모리를 보면은요. 이 주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주소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 카운터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여기에 해당하겠죠. 있죠. 번지 수. 그래서 입력 번지의 수라가 만약에 지금 얘는 3개잖아요. 이렇게. 얘가 3개면 2의 3승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8 이렇게 가는 거고요. 출력 선수는 얘의 크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력 데이터 선수는 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의 크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가 돼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PC와 MAR과 얘네는 같고요. 데이터 레지스터와 MBR과 워드의 크기는 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입력 선수가 얘네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워드의 수는 바로 얘네와 같은 겁니다. 출력 데이터 선수와 워드 크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장하는 위치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네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공식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종 정말
요즘에는 약간 좀 덜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1회에 어떨 땐 2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매회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억장치 용량을 계산하려면 이거의 용량을 계산하려면 이거의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이거의 번지수 이것과 워드의 크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칸의 크기를 곱하면 이게 3개니까 그리고 얘가 4개다 그러면 3, 4, 12 12kg를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번지 선수래요. 입력 선수가 8개래요. 그러면 2의 8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선수가 8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수는 이게 8개니까 8비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1로 봅니다. 1로. 아시죠? 8비트는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얘는 비트 단위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워드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이 공간 저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 개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비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해야 되니까 선수에다 2의 승수를 처리하면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겠죠. 거기에다 워드 크기 딱 표시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의 8승은 256바이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데이터 단위가 8비트래요. 그리고 메모리의 용량이 64kg랍니다. 그럼 64kg라는 거는 64,000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를 이제 곱하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6553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지? 그리고 데이터 단위 바로 워드수가 8이니까 얘는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400이 나오려면 2에 요거 지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2에 16승입니다. 이거. 2에 16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소 선수는 비트수로 16비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중에 한 번에 좀 풀어볼게요. 내용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 좀 이따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보고 그 다음에 풀게요. 어느 기억장치 용량이 1메가래요. 1메가는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뭐 102476 어쩌고저쩌고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자, 이거래요. 이때 필요한 선수는 그랬어요. 2의 n비트가 나가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워드수 주지 않았으니까 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공이 몇 개입니까? 3개, 6개죠. 그럼 당연히 2의 20승 이렇게 되는 거죠. 20비트 바로 주소 선수는 20개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64kB의 주소 공간과 4kB의 기억 공간이 있고요. 한 페이지가 512바이트로 구성됐을 때 페이지와 블록 수는 각각 얼마나 나누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64니까 나누기 512 하면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6536이잖아요. 비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승수로 하니까 그래서 128페이지가 나오고요. 얘는 4000이잖아요. 근데 뭐 이건 409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또 나누면 8블록으로 납니다. 이건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그냥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하고 답이 똑같이 나올 거라 다시 나오면 그걸 기억하시고 푸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USB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SD 메모리 다 요즘에 근데 이게 정보 처리가 현실적이지 못해요. 다 옛날 학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억장치의 부족한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외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억장치에 비해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고요. 전원 차단돼도 내용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자기 테이프 옛날에 저 컴퓨터 처음 배울 때는요. 벌써 25년, 30년 전에는 나이가 뽀록 나는데 그때는 그 XT 나오기 전에는 이 저장 장치를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넣었어요. 그래서 게임팩도 게임기도 옛날에 겜보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게임팩이 이 자기 테이프 형태로 돼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넣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런 겜보이 나오니까 또 깔깔대고 웃는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겜보이 잘 모르시죠? 뭐 포켓몬고 뭐 이런 것만 알지. 그치? 자, 이게 자기 테이프는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순차 접근이에요. 대량 자료를 보관하는데 얘는 중간에 데이터를 쓰고 지우기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대량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할 때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즘에 또 하드디스크 많이 안 쓰잖아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SSD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CD롬 생각하시면 돼요. CD.
그러니까 CD처럼 얘는 이제 자성을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자기 디스크 이렇게 검색하면, 하드 디스크를 검색하면 안에 이렇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면상 그래서 얘는 순차적인 거 직접 접근이 다 가능하고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하드 디스크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디스크의 구조는 뭐 CD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노래가 뭐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노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걔네를 트랙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각각 그 운동장 생각해 보세요. 그 공설 운동장 생각하면 100m 트랙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좌석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관람석 보시면 이게 S1, S2, S3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섹터를 나눈 거잖아요. 자리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얘네 섹터. 디스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린더가 요게 이제 좀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트랙의 개수를 세는데요. 보통은 우리 자기 디스크 팩이 있어요. 얘를 한 장만 쓰지는 않고 여러 장을 이렇게 이게 원 다 그려진 건데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한 면에서 맨 위에서 본 트랙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트랙이 만약에 10개 있다 그러면 이게 3장이니까 뭐 30개의 트랙이 있겠죠. 근데 실린더 개수는 위에서 본 하나의 트랙의, 한 면의 트랙의 개수, 바로 10개가 되는 거예요. 읽기 쓰기 헤드는 여기서 자료 읽어내기 위한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죠. 액세스암, 얘를 액세스암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헤드라고 하고. 됐죠? 자, 자기 드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원통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옛날 거라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즘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가 바로 레이드입니다. 레이드는 저장 장치를 복수계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레이드 0하고 레이드 1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 0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대로 A, B, C, D를 저장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한 디스크처럼 쓸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라이핑 방식인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복수의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거고요.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요. 대신에 만약에 자료 큰 게 연결해서 저장이 된다면 얘가 뽀사지면 자료의 무결성이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장애 시에 복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레이드 1인데 얘는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A를 저장한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업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네는 요것만 가져가면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0만 가져가다 보면 자료의 무결성을 해칠 수가 있고 1로만 가져가다 보면은 좀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용량 확장을 이용해서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현재 최대 많이 나오는 게 한 3테라 나오나요? 근데 내가 얘를 10테라짜리 자료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때 연결하는 게 0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뽀사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다가 얘네를 혼합하는 거예요. 0하고 1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을 혼합을 하게 되면 얘는 성능 중점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0한 데이터를 레이드 미러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한 두 개를 다시 또 하나의 장치에 얘네는 지금 레이드 00 방식인 건데 얘를 1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면은 여기에도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되니까 성능 면에서도 효과가 좋고 자료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좋겠죠. 됐죠? 그래서 신뢰도는 레이드 5 아직 우리 배우지는 않았는데 요거랑 비슷하고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면 복구가 할 수가 없어요. 얘에 고장나면 복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레이드 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레이드 10이다 그러면 얘는 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수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그지?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얘도 똑같이 이런 애를 똑같이 놓고 여기에서는 우리 1로 연결을 하고 얘네를 어떻게 해요? 직렬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량 확장성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레이드 0한 데이터를 다시 레이드 1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탈이에요.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한 거를 0이에요. 여기가 1한 데이터를 다시 0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신뢰성은 0 플러스 1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꼭지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꼭지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 디스크들이 같은 볼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화가 빈번한 경우에 페리티 디스크를 볼륨을 큰 부하가 돼서 성능 효율을 위해서 페리티 디스크들의 각 볼륨을 분할을 시킨 것, 이게 바로 레이드 5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5는 레이드 4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페리티 디스크 액세스의 집중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이드 5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해두세요.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레이드 5가. 다음에 SSD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죠. 고속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이걸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하드디스크보다 빠르고요. 기계적 충격에 강해요. 그 다음에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죠.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죠. 자, SSD 저장 매체별로 쉘 크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화 되는 거죠. 그래서 TLC 방식이냐 MLC 방식이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성 면에서는 MLC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 그냥 SLC 방식은 1비트, MLC는 2비트, TLC는 3비트다. 이렇게 그냥 이 비트만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그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CD-ROM, 그 다음에 DVD, 그 다음에 바로 블루레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고, 자, 기존에 우리 DVD 같은 경우에는 650 나노밀리의 굉장히 작은 파장이죠. 이 적색 레이저를 쓰는데요. 이 블루레이는요, 이거보다 적은 400 나노밀리, 400 나노밀리라고 해야 되나, 미터라고 하나, 나노미터의 파장의 청색, 그래서 블루레이예요. 블루레이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 최대 27기가, 양면은 50기가, 얘를 쿼드 레이어까지 줄 수가 있어요. 4레이어 해가지고 총 100기가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수기억장치가 나오네요. 특수기억장치의 연관기억장치, 그 다음에 복수 모듈, 캐시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연관기억장치는 주소가 아닌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얘를 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디에서 쓰냐? 바로 캐시 메모리에서 씁니다. 그래서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은 가능한 기억장치보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문제도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매핑 테이블에 사용이 되고 하드웨어 비용이 증가가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죠? 네, 요렇게죠. 자, 그다음에 복수 모듈 기억장치인데, 이거는 요즘에 컴퓨터 여러분들 분해해 보시면은 메모리 칩을 모듈화 해가지고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끼잖아요. 아시나요? 뜯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가 바로 복수 모듈 기억장치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2개 이상 이렇게 추가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게 메모리 인터리빙입니다. 인터리빙은 사이 간격을 쪼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모듈 기억장치의 각 모듈에 동시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속된 데이터나 명령들을 기억장치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이 메모리 인터리빙 방식이다. 캐시 메모리는 많이 아시죠? 우리 CPU하고 주격장치 사이에서 속도 보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시 사용 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이 단축되므로 컴퓨터 처리 속도가 향상돼요. 얘는 우리 SRAM을 씁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CPU 이야기하면서 요즘 메모리는 뭐 1메가가 들어가는지, 1기가도 아니고요. 1메가나 4메가 정도 들어가요. 고성능은 4메가. 더 뭐 8메가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8메가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8기가도 아니고. 요즘 메모리 보통 뭐 8기가 정도 쓰시나요? 근데 이건 8메가야. 1000분의 1. 주격장치로부터 캐시 기억장치로 읽어와가지고 CPU에서 자주 요청하는 애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장치 매핑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D램이고 얘는 S램이기 때문에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를 매핑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직접 매핑은 주소 기준으로 해서 같은 인덱스를 가졌으나 다른 태그를 가진 2개 이상의 워드가 반복 접근하면 히트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인데, 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요. 내용을. 우리 앞에서 봤죠. 캠. 그래서 가장 빠르고 융통성이 있고요. 세트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주소하고 내용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같은 인덱스를 가지면서 태그가 다른 많은 워드들을 캐시에 저장해서 세트 크기가 클수록 히트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캐시 메모리 적중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에서 야, 나 A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캐시에 A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딱 있으면 이게 적중이 맞은 거고요. 만약에 A가 없다 그러면 야, 너 빨리 주격장치에서 가져와, 이렇게 하죠. 얘가 미스율이라고 합니다. 미스. 그래서 얘네를 적중률을 가지고 적중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간혹에 한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자, 적중률은
캐시의 적중한 횟수와 기억장치의 총 접근한 횟수야.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장치에 총 100번을 접근을 했는데 적중한 게 90번이에요. 그러면은 적중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가 되는 거죠. 캐시에 찾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때 교체 알고리즘은 LRU, P4, LFU가 있습니다. 얘는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한 애, 얘는 먼저 들어온 애, 얘는 가장 적게 사용한 애예요. 얘는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애를 갱신하고요. 얘는 프리퀀시, 반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애가 10번 참조했고요. B라고 하는 애가 5번 참조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적게 참조한 애, 바로 얘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 애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얘는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LFU가 됩니다. 캐시와 주격장치로 구성된 컴퓨터에서 주격장치의 접근 시간이 200나노세크고요. 적중률이 0.9. 그 다음에 평균 접근 시간이 30나노일 때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평균 접근 시간 계산하는 거는 적중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적중률이 0.9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스율은 0.1이 돼요. 그래서 적중률 0.9. 그 다음에 우리 이 접근 시간을 계산할 거니까 X. 그 다음에 미스율이죠. 미스율은 0.9. 그러니까 이게 0.9라는 게 여러분들 곱하기 100 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거에 지금 1로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0.1이 남잖아. 얘가 미스율인 거예요. 그래서 미스율 0.1 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여기에 나오는 메모리 접근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캐시 속도 200을 더하면 계산이 쭈쭈쭉 나와서 한 번 출제됐습니다. 10나노세크가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저 같으면 한 번 나왔는데 이거를 외우기는 그렇고 문제답을 외우겠습니다. 자, 다음에 캐시 쓰기 정책. 요거 시험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write through, 얘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캐시 기억 장치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자기 디스크 부분을 동시에 갱신하는 거예요. 같이 갱신하는 거예요. through. 그죠? 순서대로 쭉. 그지? 그 다음에 write back 캐시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데이터의 일정 시간 기다린 후에 저장하고요. write once, 한 번에 그냥 단일 한 번만 기록하는 거죠. 한 번만. 한 번에가 아니라 한 번만. 그래서 얘는 동일한 내용을 자기 디스크 부분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 얘는 조금 기다린 뒤에 하는 거, 얘는 한 번 기록하는 거. once는 한 번이잖아요. 그제? 자, 다음에 이번에는 가상기억 장치는 주격 장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얘를 사용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쭉 올라가서 한 번에 좀 풀어보겠습니다. 3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거나 이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맞죠? 예, 여기서부터죠. 3개 맞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거나 읽어내는 명령이 있고 난 뒤부터 실제로 기억 또는 읽기가 시작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 처리시간, 액세스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램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S램에 비해 기억 용량이 크고요. 쌍안정 논리회로라는 건 이걸 플립플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 D램은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억장치 용량이 1메가워드래요. 1메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키로가 2의 10승이고요. 2의 20승이 되겠네요. 1워드 비트에 32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거는 그냥 32비트 워드 용량 기능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요게 되겠고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주소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퍼 레지스터는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20, 32,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입력 번지선이 8개고요. 출력 데이터선이 8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8개니까 사실은 얘는 볼 게 없잖아요. 1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입력 번지선 수가 8개니까 2의 8승이 됩니다. 2의 8승이 얼마죠? 256인가요? 맞나요? 예, 256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어느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1메가다. 1메가니까 2의 몇 승이에요? 20승이죠. 주소 선수는 20개. 명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 6비트, 어드레스 필드가 여기서 보면은 명령어 오퍼레이션 코드, 명령어 코드가 6비트고요. 주소 비트가 여기 있네요. 이건 필요도 없죠. 왜? 명령어 비트니까 그냥 함정일 뿐이죠. 그러면은 어드레스 필드가 16이니까 2에 16승 주면 됩니다. 그래서 2에 16승 주면 계산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검산할 때 쓰는 검산할 때 쓰는 계산기인데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이렇게 해놓고요. 2에 몇 승이에요? 16승이죠? 저는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6536인 64kg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다음에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SSD에서 하나의 쉘에 3비트, 우리 3비트 뭐였어요? TLC죠.
TLC. 자, 레이드 5는 레이드 4의 어떤 문제를, 뭐, 페리티 어쩌고 그거였잖아요. 그죠? 3번이 되겠죠. 블루레이 디스크에 관한 것 했는데, 적성 레이저예요? 블루레이저죠. 그래서 블루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기억 장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D램보다 값이 비싸죠. 구조 동작이 복잡하고 명령어 순서대로, 아니죠. 이게 순서가 아니라 그냥 랜덤 기억 가능하죠.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 주소보다 내용, 그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디스크 배열을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여러 블록들을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고 용량 증가, 전속률 높아,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거 뭐야? 저장 용량이 증가된다는데 신뢰도가 이게 참 그 디스크 배열이라는 게 우리 레이드였잖아요. 근데 문제가 약간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그지? 왜냐하면은 레이드 1로 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그 레이드 1이라는 거는 주어지지 않고 단순 배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으로 체크가 됐네요. 좋은 문제는 아니군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역폭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예요? 중앙처리 장치하고 기억 장치 사이에 사용하는 거. 메모리, 인터, 리빙.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2번이 지금 잘못 들어왔어요, 이게. 이게 지금 캐시 기억 장치의 적중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매핑 기법은 그랬는데, 이게 매핑 기법이 아니라 지금 ALC, MLC, SLC, TLC는 메모리 방식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낮아질 수 있는 매핑 기법은 그랬는데, 요걸 지우시고요. 얘는, 직접 매핑이 되겠죠. 그지? 직접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기를 지워주시면 되고 주관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복수 모듈 기억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주기억장치와 CPU 속도 차이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기억장치의 버스를 10분할을 사용한다. 병렬 판독 논리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용이 증가한다. 기억장소 접근을 보다 빠르게 한다. 좋은데요. 근데 병렬 판독 논리 회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인터리빙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시간에 여러 메모리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죠. 단위 시간에 여러 메모리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역폭을 높이는 거잖아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거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거 10나노였나요? 자, 다음에 캐시 메모리의 기록 정책 쓰기 가운데 동작이 이루어질 때마다 캐시 메모리와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동시에 하는 거, 스루 방식이죠. 스루 방식, 그지? write all이라고 하는 건 없었죠. back once, 그지? back 캐시 아닌가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까지 후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부분은 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꼭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좀 오탈 부분이 좀 보이네요. 이런 건 좀 죄송하고요. 이거는 수정해서 정오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